글쎄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나이 드신 분들께서 들으시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만한 참 쓰라린 가족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까 해요. 참, 71년을 살아오시면서 자식만큼은 믿을 수 있다 생각하셨죠? 나도 그랬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독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자, 따뜻한 차 한잔 하시고 불 앞에 앉아서 천천히 들어주세요. 내가 옆에서 속삭이듯 말씀드릴게요. 마음 아프시면 잠깐 눈 감으셔도 좋아요. 옛날에 한 할머니가 있었어요. 이름은 은숙이라고 할까요? 올해 71세예요. 남편은 벌써 10년 전에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둘이 평생 모은 돈으로 빌라 2채를 장만해서 월세 받아 조용히 사셨어요. 한 달에 200만 원쯤 들어오니까 혼자 사시기엔 넉넉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들 민호가 갑자기 집에 왔어요. 엄마, 좋은 소식 있어요. 재혼하기로 했어요. 민호는 35살에 첫 결혼했다가 3년 만에 이혼했거든요. 그때 할머니 얼마나 속상하셨는지. 그런데 이제 새로운 인연을 만났다니 기쁘기도 하고 걱정도 되셨어요. 사진을 보여주니 지영이라는 여자였어요. 민호보다 5살 아래인데 참 예쁘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 이혼해서 아이가 둘 있대요. 중학생 승민이랑 초등학생 예린이요. 착한 아이들이에요. 너무 걱정 마세요. 민호가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지영이는 간호조무사 자격증도 있어서 일도 할 수 있대요. 할머니는 솔직히 부담스러웠어요. 나이 드신 몸에 갑자기 아이 둘을 키우는 며느리를 맡는다는 게 그래도 아들이 행복하다면 도와줘야죠. 다음 달에 조용히 결혼식을 했어요. 지영이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다고 하고 친구 몇 명만 와서 간단히 했어요. 지영이를 보니 사진보다 더 예쁘고 말도 잘하더라고요. 아이들도 인사 깎듯이 했어요. 승민이는 할머니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려요. 하고 예린이는 할머니 참 예쁘세요. 하면서 손을 잡더라고요. 아, 정말 착한 아이들 같았어요. 결혼식 끝나고 일주일 뒤 민호가 또 왔어요. 이번엔 지영이랑 아이들까지 다 데리고요. 엄마, 우리 사는 월세방이 너무 좁아요. 아이들 교육 환경도 안 좋아요. 잠깐만 여기서 지낼 수 있을까요? 할머니 집은 방 3개짜리 빌라 1층이라 넉넉했죠. 그래, 와서 살아라. 아이들 교육이 중요하니까. 지영이가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아이들 새 학교 적응할 때까지만요. 제가 빨리 일자리 구할게요. 하면서 눈물 글썽이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착한 며느리 얻었다 싶었어요. 아이들도 얌전했어요. 할머니 밥 맛있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이런 말 들으면 마음이 따뜻해졌죠. 민호도 엄마 고마워요. 아이들이 할머니 사랑받으니까 다행이에요. 하면서 기뻐했어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까 이상하더라고요. 지영이가 일한다고 했는데 매일 집에 있어요. 아직 일자리 못 구했어요. 아이들 옆에 있어줘야 했어요. 하면서요. 그러더니 아이들 학용품비, 학원비가 계속 들어간대요. 승민이 수학 학원비 30만 원이에요. 민호 오빠 프로젝트 들어오면 갚게요. 먼저 내주실 수 있나요? 할머니는 아이들 교육이 중요하지. 하시고 바로 주셨어요.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예린이 피아노 학원, 승민이 영어 학원, 지영이 미용실비까지. 어머니 앞에서 초라할 수 없잖아요 하면서요. 생활비가 한 달에 100만 원 넘기 시작했어요. 2달째부턴 150만 원이 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승민이 친구들이랑 놀러 가는데 용돈 10만 원 필요해요. 다른 애들은 다 10만 원씩 받는데 왕따 당할까 봐요. 중학생이 용돈 10만 원이라니. 할머니 때는 한 달 용돈 1천 원이었는데 그래도 아이들이 기죽으면 안 되지. 하시고 주셨어요. 다음 주엔 예린이 학습지 15만 원. 수학 너무 못해서요. 미래가 걸린 일이에요. 하면서 눈물까지 글썽이더라고요. 민호도 엄마 큰 프로젝트 들어왔어요. 계약금 500만 원인데 장비 사야 해서 200만 원만 빌려주세요. 다음 달 이자 붙여 갚을게요. 할머니는 기뻐서 바로 주셨어요. 그런데 한 달 지나도 안 갚아요. 클라이언트가 늦어져요. 2달 지나니까 추가 작업이라 더 벌게 됐어요. 외주비로 100만 원만 더요. 이상해서 회사 이름이 뭐니? 계약서 보여줘. 했더니 아직 구두 계약이에요. 하면서 얼버무래요. 할머니는 아들을 믿고 싶어서 또 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병원 갔다가 PC방에서 민호를 봤어요. 오후 2시에 게임하고 있더라고요. 며칠 뒤엔 술집에서 비싼 술 마시고 집에 와서 오늘 일 어땠니? 물으니 클라이언트 미팅에 야근했어요. 하면서 거짓말이에요. 지영이도 이상했어요.
아이들 학교 간 사이에 남자랑 전화해요. 응, 나도 보고 싶어. 조금만 더 기다려. 애교 섞인 목소리로요. 한 번은 마트 갔다 일찍 와보니 화상통화 중이에요. 지영아, 언제 나올 거야? 아이들도 보고 싶어. 남자 목소리예요. 아, 그때 깨달았어요. 지영이가 처음부터 계획이었구나. 아이들도 거짓말 가담했어요. 승민이 성적 모르니 당황하더라고요. 학교에 전화해보니 학원 다닌다고요? 성적 하위권인데요. 중학생, 초등학생까지 할머니 속이게 했어요. 3달째인 전 남편 양육비 50만 원씩 6개월 안 줘요. 하면서 울더라고요. 할머니가 아이들 불쌍하니까 내가 줄게. 하시고 한 달 50만 원 더 주기로 했어요. 생활비 150만, 양육비 50만, 학원비 용돈까지 합치면 200만 원이 다 나가요. 할머니 생활비는요? 그러던 어느 날 은행 갔더니 잔고가 이상해요. 임대료가 적게 들어왔어요. 민호한테 물으니 내가 대신 받아놨어요. 가족 돈이니까 상관없죠. 생활비로 썼어요. 허락도 없이요. 화내니 엄마도 우리한테 도움받잖아요. 하더라고요. 며칠 뒤 지영이 전화하는 거 들었어요. 여보, 조금만 더 참아. 1억 정도 모을게. 여보라고요? 민호가 아니에요. 밤에 거실에서 1년만 더 있으면 돼. 엄마 착하시니까 의심 안 해. 정 안 되면 건강 핑계 대면 돼. 어차피 나중엔 다 내 거니까 미리 쓰는 거야. 아들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하늘이 무너졌어요. 30년 키운 아들이 저를 죽은 사람 취급하며 이용했어요. 청소하다 민호 방에서 서류 발견했어요. 빌라 매매 계약서예요. 1호 4억, 2호 3억 5천만 원. 제 이름 적혔는데 서명한 적 없어요. 계좌는 민호 명의예요. 딸 수진이가 대구에서 올라왔어요. 할머니 당뇨로 입원 중이셨는데 수진이가 엄마, 오빠가 빌라 담보로 2억 대출 받으려고 했어요. 병원비라고. 병원비가 2억. 보험으로 다 됐는데 서류 보니 도장 위조예요. 이미 1호 빌라 팔렸대요. 계약금 5천만 원 받았어요. 민호 들어오니 얼굴 하얗게 질려요. 수진이가 오빠, 이게 뭐야? 도장 위조해서 집 팔았어? 민호가 엄마한테 말하려 했어요. 변명해요. 지영이가 어머니 위해서 한 거예요. 관리 힘드시잖아요. 하더라고요. 수진이가 위조해요. 법적으로 문제돼요. 따지니 지영이 태도 바꿔요. 가족끼리 따지냐. 민호도 엄마 위해서 거짓말해요. 할머니가 돈 통장에 있니? 물으니 얼버무려요. 승민이 예린이까지 나와서 아이들 앞에서 이러지 마세요. 하는데 수진이가 너희도 알았지? 학원비 거짓말. 승민이가 엄마가 시켜서 예린이도 울며 할머니한테 좋은 말만 하라고. 지영이가 본색 드러내요. 어차피 어머니 재산은 오빠가 상속받을 건데 미리 정리하는 게 뭐가 문제예요? 살아있는데 죽은 사람 취급이에요. 다음날 지영이 전화하는 거 또 들어요. 여보, 이제 못 있을 것 같아. 돈 1억 넘게 모았어. 민호 오빠 버리면 돼. 민호가 지영아, 우리 사랑해서 결혼한 거잖아. 하니 지영이가 오빠 순진하네. 백수랑 왜 결혼했겠어? 돈 때문이죠. 전 남편이랑 재결합할 거예요. 민호가 나는 뭐야 하니 이용당한 거지. 민호 얼굴 처참했어요. 자기도 속았다는 걸 알았죠. 수진이가 다 들었어요. 당장 나가세요. 지영이가 돈 안 갚을 거예요. 가족이니까. 더 달라고 하더라고요. 할머니가 당장 나가. 한 푼도 안 줘. 민호가 울며 엄마 미안해요. 빌지만 할머니는 너도 나가. 가족 아니야. 그날 경찰서 가서 신고했어요. 도장 위조, 사기, 횡령으로요. 경찰이 친아들인데요. 하니 범죄는 범죄예요. 계약은 무효 처리됐어요. 다행히 잔금 전이라 취소됐어요. 민호, 지영이 쫓겨났어요. 지영이는 전 남편한테 갔대요. 민호는 고시원으로. 아이들이 일주일 뒤 와서 할머니 미안해요. 엄마 시켜서. 빌었지만 할머니는 이제 진짜 아빠한테 가 냉정히 했어요. 한 달 뒤 할머니는 빌라 다 팔고 대구로 이사했어요. 수진이랑 작은 카페 차렸어요. 새 출발이라는 이름으로요. 인테리어, 메뉴 개발, 쉽지 않았지만 수진이가 엄마,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예요. 응원해줬어요. 지금은 손님들이 사장님 커피 맛있어요. 케이크 최고예요. 하면 뿌듯해요. 남편이 당신 손맛 최고야. 했던 게 생각나요. 민호는 가끔 전화해 엄마 용서해주세요. 하지만 안 받아요. 용서는 해도 믿을 수 없어요. 수진이가 그래도 오빠인데 해도 신뢰 깨지면 끝이야. 하셨어요.
아, 정말?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 눈물이 나네요. 여러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하지 마세요. 자식이라도 잘못은 잘못이에요. 나이 많다고 참을 이유 없어요. 용기 내세요. 진짜 가족은 이용하지 않고 지켜줘요. 우리 나이 드신 분들 속지 마시고 진짜 옆에 있는 사람들 소중히 하세요. 건강 챙기시고 오늘도 따뜻한 밥 한 끼 드세요. 고맙습니다.